그래서 민맥스를 한번 짜봐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민맥스를 짤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민맥스를 짜라 그러면 여기서처럼 그 배열에서 민맥스 찾을 때는 항상 첫 번째 요소를 민 또는 맥스 값으로 가정해 놓고 뒤에서 있는 1번째 그 다음 요소부터 비교해서 민이나 맥스 값을 찾으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찾을 때 compare to라는 그 자바에서 만들어져 있는 비교해주는 함수를 이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고 민맥스하면 이렇게 이제 많이 짤 텐데 만약에 방금 배운 컬렉션스를 알고 있다. 그러면 컬렉션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안 짜고 더 쉽게 짤 수도 있죠. 그래서 리스트 배열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배열을 리스트로 바꾸고 배열 리스트로 바꾸고 string min은 collections.min 이렇게 해서 컬렉션을 이용해서 민, 맥스도 구할 수도 있죠. 아까 배운 거니까 이제 우리가 컬렉션, 그 리스트 같은 배열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그것 관련해서 빠르게 뭔가 민이나 맥스나 뭔가를 찾아주는 여러 가지 있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사람. 응? 민하고 맥스 값을 어떤 리스트에서 찾고 싶다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부르나 이렇게 부르나 비용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죠? 그렇죠?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이걸 할 거 아니야? 똑같을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게 될까? 소팅을 하면 어떻게 돼? 소팅하면 리스트 0하고 리스트 점 렌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다음 방법은 이런 것들은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소팅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레이스도 잘 알아두시고요. 컬렉션도 잘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틸에 있는 클래스들은 거기에 있는 그 메소드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직접 짜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프로그램 할 때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게 있다는 걸 모르면 못 쓰죠. 그래서 util에 있는 뭐 배열을 처리하고 싶을 때는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 그리고 배열을 또 리스트로 바꾸면 그 리스트는 collections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하나 더 해보면, 지금 요거는, 요 함수는 범용적인 함수는 아니죠. 그렇죠? string 배열을 받아서 string 배열에서 min하고 max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배열에서 min하고 max 값을 찾는 범용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여러분들이 범용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그거를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맥스를 구현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컴퓨터를 쓰거나 소트나 컬렉션스에 있는 민맥스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데에서 올바르게 동작하려면 어떤 타입들만 돼? 컴퓨터를 갖고 있는 애들만 되죠. 그럼 컴퓨터를 갖고 있는 애들로만 t를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t extends comparable을 써주시면 됩니다. 써주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t extends comparable t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 있는 거 그냥 카피해 왔어요. 뭐 여기 있는 거 요걸 카피해 와도 되고 조금씩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페어 만들 거를, 이렇게 하나 만들 거를 이런 식으로 범용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범용 함수를 만들면 밑에서는 요걸 어떻게 불러야 되냐? 지금 민맥스를 부르면 얘를 부를 수도 있고 얘를 부를 수도 있어요. 모호해지거든요, 약간. 그렇죠? 둘 다 똑같은 걸 해주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이 클래스 이름이 테스트니까 테스트 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요걸 지우면 이상해져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문법은 앞에 불필요하지만 클래스 이름이 항상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은 앞에 점이 들어가야 제대로 인식이 된다. 요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범용 타입을 생성하기 위해서 여기다 T 쓰고 요 T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멤버 변수의 타입으로 또는 인자의 타입으로 또는 그 반환 값의 타입으로 T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new T를 이용해서는 객체를 생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실제적으로 얘가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코드의 강건성을 이렇게 확정해서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이제 이 T를 가지고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Q를 만들고 싶을 때 T 배열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new T.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브젝트 배열을 쓰는 게 있고 오브젝트 배열 말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범용 타입을 활용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쓰셔야 되는데 오브젝트를 썼다가는 되게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 타입 변환들을 또 일일이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범용 타입을 만드는데 어떤 복합 애들을 T를 유지해야 될 거면 내부적으로는 어레이 리스트, 링크 리스트, 뭐 스택 큐 이런 걸 가지고 요거를 만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오브젝트로 만들면은 번거로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안 된다는 거 한 가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주의사항은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 다 몰라도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범용 타입을 만들 수 있고 범용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범용 함수나 범용 타입을 많이 만드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런 범용 클래스들이나 범용 함수들을 여러분들은 쓸 줄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것들을 많이 쓰게 된다. 여러분들이 자바 갖고 많이 프로그램 하게 되면.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예외 얘기를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예외 얘기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자바는 예외를 크게 체크드 예외랑 언체크드 예외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드 예외는 어떻게든 자바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잡아서 처리해가지고 복구해가지고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애들을 체크드 예외로 만들어 놨고 언체크드 예외는 여러분들이 잡아서 처리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래밍을 잘 해가지고 언체크 예외들은 발생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열에 -1 세기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코드를 잘못 짜서 그래요. 그래서 런타임 익셉션들 이런 건 언체크드 예외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발생 안 하게끔 코딩을 해야 되고 체크드 예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얘네들은 잡아서 충분히 처리함으로써 복구할 수 있는 예외들이다 라고 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무조건 프로그래머들에게 처리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자바의 문제점으로 자바 언어의 가장 잘못된 설계된 점이 바로 이거다. 체크드 예외라는 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제가 올려놓은 코드가 하나 있는데 트라이얼 리소스에 보면 체크 exception이라고 하는 체크 exception 테스트라는 코드를 잠깐 띄워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체크드 예외를 만들고 싶다. 만들 일은 많지 않은데 만약 만들고 싶으면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고요. unchecked 예외를 새롭게 정의하고 싶으면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드 예외, checked exception은 체크드 예외고 unchecked exception은 unchecked 예외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코드를 한번 쭉 봅시다. 밑에 있는 코드를 보면 메인에서는 F를 콜하고 있고 F에서는 G, G에서는 H를 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예외도 발생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그냥 실행이 돼. 뭐 아무런 문제 없죠. 그러면 H에서 unchecked exception을 발생해 봅시다. 그러면 이 코드 수정 없이도 실행이 되죠. 그렇죠? unchecked exception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굳이 try catch로 잡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발생하든 안 하든 코드에 수정해야 될 건 없어요. 그냥 실행이 돼. 그리고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안 잡으면 프로그램이 죽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디버깅 과정에서 unchecked exception들은 발생을 못하게끔 코드를 잘 수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런 건데 문제는 코드를 쫙 짜놨는데 나중 돼서 갑자기 이 코드에다가 체크드 예외를 발생하게끔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생하니까 에러가 나죠. 이건 이렇게 발생하면 안 돼. 그래서 보면 두 가지 하라고 돼 있고요. 이쪽에 에러 메시지 보면 unhandled exception type이라고 그래요. 아까 거는 unhandled exception type이라고 안 하죠. unchecked 예외는 내가 처리하든 안 하든 컴파일러가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checked 예외는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문법 오류를 줘요. 그 얘기는 checked 예외는 프로그래머가 반드시 캐치해가지고 또는 어떻게든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하라니까 처리합시다. 그러면 try catch로 잡는 방법이 있고 이 위치에서는 처리할 게 아니야. 상위에서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드 예외는 캐치라든가 아니면 스로우를 해줘야 돼요. 체크드 예외를 여기서 발생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알려줬더니 문제는 뭐야? 여기 와서 또 에러가 나네. 그럼 또 여기다가 얘를 또 고치려면 여기서 안 잡으면 또 스로우를 해줘야 돼. 또 여기서 에러 나. 그러면 또 스로우를 해주면 에러가 난다. 즉 만약에 코드를 쫙 만들어놨는데 저쪽 깊이 있는 데다가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예전에는 필요 없었는데 체크드 예외가 발생하게끔 코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코드를 왕창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대단한 불편한 점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드 예외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바는 체크드 예외들은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에게 처리하게끔 만들면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너무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프로그램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강제화 시켜가지고 오히려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불편하게 해주는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어떤 예외들은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잡아서 처리해주면 좋은데 그게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inheritance test라는 거 한번 또 봅시다.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코드를 보면 exception을 두 개 만드는데 둘 다 무슨 exception이에요? checked exception입니다. checked exception A, checked exception B 둘 다 checked exception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클래스가 두 개 만들어져 있는데 슈퍼 클래스라는 데는 f라는 함수가 있고 이 f라는 함수에서는 checked exception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 안 하니까 여기다 throws checked exception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ild 클래스에서는 얘를 상속받는데 요 f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도 여기 책 리세션 A를 여전히 발생하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즉 부모가 책 리세션을 A를 발생하면 자식도 책 리세션을 발생해도 돼요. 똑같은 책 리세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코멘트를 아웃시키면 자 이제는 어떨 때는 A, 어떨 때는 B 두 개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 child 클래스에 있는 F라는 함수는 책 리세션을 A도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떨 땐 B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나니까 이거 고치래. 스로우만 하면 되지? 해가지고 스로우를 넣었더니 또 에러가 나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대면 exception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여기다 놓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ception check B is not compatible with throw clause in superclass F. 슈퍼클래스하고 호환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상속을 할 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문법이 있죠. 그 문법은 우리가 외울 수도 있어요. 두 가지인데 접근 권한은 더 약화시킬 수는 있는데 더 강화시킬 수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책 예외는 줄일 수 있어도 더 많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자식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 리모컨 말고도 부모 클래스 리모컨을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두 개 됐을 때 부모 클래스 리모컨을 가지고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리모컨에는 그 버튼, F 버튼은 하나만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 두 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가 안 맞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속에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는 부모 리모컨을 가지고 자식을 우리가 항상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외우지 않더라도. 그래서 답은 접근 권한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텍트 되면 퍼블릭으로 할 수 있어요. 거꾸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예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하나, 그럼 자식도 하나 또는 빵개는 돼요. 근데 부모가 하나인데 자식이 그 하나 말고도 다른 걸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하나 말고 또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왜? 부모 리모컨을 쓰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밖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 리모컨을 써야 된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가 예외를 처리할 때 꼭 새로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기존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써도 되나 둘 중 하나 우리가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새롭게 만들면은 그 새롭게 발생된 예외들은 우리가 코딩한 곳에서만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라는 걸 만들면은 그거는 잔액이 부족할 때만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 대신에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나 illegal state exception 이런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쓰면 내가 발생시킨 위치 말고도 다양한 데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못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풍부한 거나 추가적인 기능을 넣으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새 예외를 만들어야 되겠죠. 새 예외 클래스를. 기존에 있는 기능에는 없을 테니까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코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처리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try resource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테트리스 코드를 제가 올려놓은 마지막 코드를 보신 분들 있으면 거기에 보면 명예전당 부분이 제가 다 구현해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명예전당 부분의 코드를 보면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저장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예전당. 그래서 기존에 5개가 저장되어 있으면 2번 점수까지 해서 6개로 만들어서 소팅해가지고 보여주고 파일에 저장해 놓고 그래서 또 총 10개까지만
이제 저장하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시면 그 코드가 구성이 이렇게 try, catch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파일을 오픈하려고 하면은 항상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열려고 하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웠거나 뭐 폴더를 잘못 썼거나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번째, 그 전에 올렸던 코드들 중에 여러분들이 막 하는데 자꾸 죽고 조금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류들은 뭐 공지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분반은 저 분반은 이제 조교가 공지를 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만들 때 만든 디렉토리에 따라서는 그걸 따라오면서 뭐 공백이 있거나 아주 좀 특이한 폴더들이 있으면 그 폴더들 때문에 파일 오픈하는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소리 발생하는 부분에서 자꾸 죽었어요. 예외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로 된 뭐 폴더 이름들을 그냥 쓰시거나 아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폴더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파일을 풀어가지고 임포트한 그 위치들이 조금 폴더 이름들이 조금 이상하면 그게 제대로 인식이 안 돼가지고 에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파일을 열면 항상 파일은 다 쓰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파일을 닫아줘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오픈하고 그 다음에 finally라고 하는 try catch 문법에서 닫아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최근에 이 try resource라는 부분이 있어서 try 다음에 가로 열고 auto closeable하고 하는 객체들은 여기서 생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닫아줘요. 그러면 여기다가 false로 바꿔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try 부분에 예외가 하나도 발생을 안 됐어요. 그러면 try 오픈할 때 예외가 발생 안 되면 요 do some work 요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고 catch는 예외가 안 발생 실행이 안 되겠죠. 실행이 안 되고 종료가 되는데 여기서 예외를 발생했구나. 그건 좀 있어서 하여튼 요 부분이 실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예외가 발생을 해도 클로징을 해주는데 파일들을 닫아주는데 닫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오픈한 순서는 어떻게 돼요? 리소스 1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리소스 2를 오픈했죠. 닫는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닫는다. 그래서 이 순서가 닫는 건 자동으로 닫아주는데 거꾸로 닫아준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를 true로 바꿔놓으면 여기 보시면 생성자에서 요 플래그이 true면은 예외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요 구분에서 두 개의 파일을 열려고 하는데 하나는 여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오픈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이 try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자동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니까 요 다음 줄에 있는 두 번째 거는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합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그냥 여기서 예외만 발생한 거예요. 오픈한 것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거꾸로 만약에 얘가 false이고 얘가 true이면 지금 두 개의 파일을 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거는 열리겠죠. 두 번째 거는 실패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오픈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요 try 있는 요 부분은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돼요. 근데 하나는 오픈됐죠. 그럼 하나 오픈된 거를 어떻게 할까요? 닫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리소스 1은 닫아줍니다. 자동적으로. 요 부분은 실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3개든 4개든 동시에 오픈해야 되는 게 있으면 요 try 부분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 4개를 썼으면 요 부분은 언제 실행이 돼? 4개가 다 오픈됐을 때만 실행이 되죠. 그렇죠? 하나도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2-3개를 오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지? 그 코딩들이 되게 복잡하고 번거로웠어요. 그런데 try resource라는 문법을 쓰면 그 파일들을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게 대단히 쉽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 오토 클로즈로 한 거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 파일 열 때는 이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실제 파일 오픈하는 그런 코드들을 쓸 텐데 요것만 보더라도 2-3개 했을 때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 try resource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그 올려놓은 소스 중에 그 텍스트를 처리한 소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언제 있었죠? 자바 fx 중에 메모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메모. 그래서 그 메모는 텍스트 파일 열어서 텍스트 파일에다가 문자를 넣고 또 문자를 텍스트 파일에서 갖고 와서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텍스트 파일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요번에 테트리스는 텍스트 파일로 안 하고 객체 타입들을 홀 오브 페임이라는 데이터를 객체 자체를 그 데이터에 바이너리 이진 파일에서 저장하는 형태로 코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개를 보시면 이진 파일 처리하는 거, 텍스트 파일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올려놓은 14번째인가 15번째 그 파일 처리하는 노트를 좀 보시면 그 자바에서 파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